혹시 이런 말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오빠는 진짜 좋은 사람이야. 겉으로 들으면 칭찬입니다. 하지만 연애의 맥락에서는 전혀 다른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종종 이렇게 번역됩니다. 편하고 안정적이지만 설레지는 않아. 많은 남자들이 여기서 착각합니다. 더 잘해주면 된다? 더 많이 투자하면 된다. 더 자주 연락하면 된다. 그래서 데이트 비용을 더 쓰고 스케줄을 맞추고 상대의 기분에 맞춰 자신을 조정합니다. 문제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당신은 선택받고 싶은 사람의 자리로 내려가고 그녀는 선택하는 사람의 자리에 올라갑니다. 관계의 프레임이 조용히 기울어버리는 겁니다. 여자의 감정은 단순히 나를 잘 대해주는 사람에게 자동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인간의 뇌는 안정과 자극을 다르게 처리합니다. 안정은 장기 관계의 연료가 되지만 시작 단계에서 설렘을 만드는 건 긴장과 예측 불가능성입니다. 당신이 모든 요구에 즉각 반응하고 항상 시간을 비워두고 늘 같은 패턴으로 다가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녀의 뇌는 당신을 위험 없는 영역으로 분류합니다. 이미 손에 쥔 카드처럼 느껴지는 순간 호기심은 급격히 줄어듭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나쁘게 굴라는 게 아닙니다. 무심해지라는 것도 아닙니다. 핵심은 항상 거기에 있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언제든 호출하면 반응하는 존재가 되는 순간 당신은 매력의 경쟁에서 한 발 물러나게 됩니다. 관계의 시작은 평가입니다. 당신도 그녀를 보는 것이고 그녀도 당신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계속해서 인정받기 위해 애쓰는 태도를 보인다면 이미 게임의 구조는 정해집니다. 당신은 시험을 보는 사람, 그녀는 채점하는 사람이 됩니다.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그녀에게 선택받으려고 움직이고 있는가? 아니면 서로가 맞는 사람인지 확인하고 있는가? 이 차이를 모르면 당신은 계속 좋은 사람으로 남고 설렘은 다른 누군가의 몫이 됩니다. 많은 남자들이 이렇게 믿습니다. 내가 더 잘해주면 결국 마음은 열린다. 하지만 인간의 감정은 그렇게 단순하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심리학에는 상실회피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사람은 무언가를 얻는 기쁨보다 이미 가진 것을 잃는 고통을 더 크게 느낍니다. 다시 말해, 감정이 크게 움직이는 순간은 더 받았을 때가 아니라 잃을 수도 있다고 느낄 때입니다. 당신이 항상 먼저 연락하고 항상 시간을 비워두고 언제든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녀의 뇌는 당신을 어떻게 분류할까요?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는 카드. 긴장감은 사라지고 감정의 파동도 잔잔해집니다.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일부러 불안을 조성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연락을 끊고 밀당을 하라는 전략은 단기적으로 자극을 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핵심은 불안 유발이 아니라 독립성입니다. 당신의 삶이 이미 충분히 단단하다면 답장이 조금 늦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주말 약속이 항상 비어있지 않아도 자연스럽습니다. 당신이 바빠 보이려고 연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진짜로 바쁜 삶을 살면 됩니다. 운동, 일, 자기개발, 친구와의 시간. 당신의 세계가 풍부할수록 그녀는 당신을 중심으로 돌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 순간 미묘한 감정이 생깁니다. 이 사람, 나 없어도 잘 지내네? 약간의 서운함과 동시에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리고 바로 그 궁금증이 감정의 시동을 겁니다. 항상 곁에 있는 사람은 편안합니다. 하지만 약간의 여백을 가진 사람은 생각나게 만듭니다. 설렘은 과도한 헌신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스스로의 삶을 존중하고 우선순위를 지킬 때 상대는 당신의 가치를 다시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기억하세요. 감정은 많이 준 사람에게 자동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감정은 잃기 아까운 사람에게 움직입니다. 당신은 지금 잃어도 괜찮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곁에서 사라지면 공백이 느껴질 사람입니까? 관계에서 힘의 균형은 말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태도로 정해집니다. 그리고 그 태도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누가 더 급해 보이느냐입니다. 소개팅 자리에서 상대의 표정 하나, 답장 속도 하나에 흔들리는 남자는 이미 평가받는 위치에 서 있습니다. 대화를 어떻게든 이어가려 애쓰고 침묵이 흐르면 불안에 먼저 말을 채우고 상대의 반응이 미묘하게 줄어들면 스스로를 의심합니다. 그 순간 프레임은 완성됩니다. 당신은 합격을 기다리는 사람이고 그녀는 결정권자입니다. 반대로 여유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상대가 마음에 드는지 차분히 관찰합니다. 리액션이 조금 부족해도 표정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대화가 잠시 멈춰도 침묵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차이가 분위기 바꿉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확신이 있는 사람에게 안정감을 느낍니다. 예를 들어 뭐 먹고 싶어? 라고 계속 선택권을 넘기는 태도는 배려처럼 보일 수 있지만 반복되면 책임을 회피하는 인상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반면 내가 아는 괜찮은 곳이 있는데 거기로 가보자라고 말하는 단호함은 리더십으로 작용합니다. 선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을 책임지는 태도입니다. 답장 속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메시지가 오자마자 1초 만에 반응하는 습관은 성실해 보일 수 있지만 동시에 기다리고 있었다는 신호가 됩니다. 급함은 매력보다 조급함으로 읽히기 쉽습니다.
중요한 건 일부러 늦게 답하라는 게 아닙니다. 당신의 삶이 바쁘고 충실하다면 자연스럽게 리듬이 생깁니다. 그 리듬이 곧 주도권입니다. 대화에서도 동일합니다. 질문을 받으면 성실히 답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질문을 던져 균형을 맞추는 것. 평가받는 사람이 아니라 서로를 알아가는 사람의 태도. 관계는 늘 덜 급한 쪽으로 기웁니다. 기억하세요. 주도권은 큰 목소리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주도권은 조용한 확신에서 나옵니다. 당신은 지금 선택받기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선택할 자격이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습니까? 관계에서 매력을 깎아먹는 가장 빠른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구구절절한 설명입니다. 상대가 묻습니다. 어제 왜 연락이 늦었어? 그 순간 많은 남자들이 방어 모드로 들어갑니다. 회의가 길었고 친구를 만났고 폰 배터리가 없었고 상황을 조목조목 나열하며 자신의 정당성을 증명하려 합니다. 하지만 과도한 설명은 이렇게 읽힐 수 있습니다. 나는 네 평가에 민감하다. 나는 오해받는 게 두렵다. 설명은 정보 전달이 아니라 종종 불안의 표현이 됩니다. 방어적인 태도는 자신감 부족으로 해석되기 쉽습니다. 반대로 여유 있는 사람은 다르게 반응합니다. 어제 좀 바빴네. 오늘은 여유 있어. 짧고 단순합니다. 변명도 과잉 해명도 없습니다. 자신의 시간을 스스로 통제하는 사람의 문장입니다. 관계에서 모든 것을 친절하게 다 공개하는 태도는 안전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미스터리를 지워버립니다. 인간은 알 수 없는 대상에 더 많은 인지 에너지를 씁니다. 다 보여준 사람은 이해는 되지만 더 이상 궁금하지는 않습니다. 이건 밀당이 아닙니다. 일부러 숨기라는 뜻도 아닙니다. 핵심은 모든 감정과 생각을 즉시 쏟아내지 말라는 겁니다. 당신의 하루, 감정, 속마음을 1부터 10까지 다 풀어버리면 상대는 해석할 여지를 잃습니다. 해석할 공간이 사라지면 생각할 이유도 줄어듭니다. 비언어적 요소도 중요합니다. 말의 내용보다 중요한 건 어조, 속도, 표정입니다. 상대가 도발적인 질문을 던졌을 때 바로 반응하지 말고 잠시 멈추는 것. 그 짧은 정적은 오히려 당신의 중심을 보여줍니다. 조급함 대신 여백을 남길 줄 아는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단단함이 전해집니다. 기억하세요. 설명하려는 사람은 이해받고 싶어 합니다. 해석하게 만드는 사람은 기억에 남습니다. 당신은 지금 자신의 매력을 증명하려 애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처럼 조용히 존재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마음 지배라는 말을 들으면 상대를 조종하는 기술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진짜 힘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상대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게 관계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입니다. 당신의 하루 기분이 그녀의 답장 속도에 따라 결정된다면 이미 중심은 그녀에게 넘어가 있습니다. 일십 하나의 상상력이 폭주하고 말투 하나의 자존감이 출렁이고 연락빈도 하나의 관계의 미래를 예측한다면 당신은 감정적으로 종속된 상태입니다. 종속된 사람은 매달립니다. 매달리는 사람은 긴장감을 잃습니다. 긴장감이 사라지면 설렘도 함께 사라집니다. 관계에서 매력은 나를 좋아해달라고 외치는 사람에게 생기지 않습니다. 내 삶은 이미 충분하다라고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사람에게 생깁니다. 주말이 항상 비어있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일정과 목표가 분명한 사람. 취미, 운동, 일, 인간관계 속에서 단단하게 서 있는 사람. 그 삶에 누군가가 합류하는 구조일 때 관계는 건강해집니다. 중요한 건 일부러 차갑게 굴라는 게 아닙니다. 감정을 숨기라는 것도 아닙니다. 핵심은 당신의 행복이 특정 한 사람의 반응에 의존하지 않는 상태를 만드는 겁니다. 상대가 느끼는 매력의 정점은 이런 순간입니다. 이 사람, 나 없어도 잘 지내네. 약간의 서운함과 동시에 생기는 궁금증. 그 감정이 투자로 이어지고 투자가 쌓이면 관계는 깊어집니다. 통제하려는 사람은 불안합니다. 중심이 있는 사람은 여유롭습니다. 여유는 말이 아니라 삶의 구조에서 나옵니다. 결국 지배란 상대를 조종하는 기술이 아니라 자기 삶의 방향키를 스스로 쥐고 있는 태도입니다. 사랑받으려 애쓰지 마십시오. 대신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되십시오. 그 순간부터 관계의 역학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바뀌기 시작합니다.